온종일 몰아친 한파와 찬바람의 기습으로 퇴근길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내일은 강추위가 더 기승을 부리는데 도심 빌딩가가 실제 기온보다 더 추운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2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의 살인 한파가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마저 얼어붙는 강추위에 경제 성장률까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외국인 기업 대표들을 만나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자신 있게 한국을 추천한다며 투자 확대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소득세 영구 감면 방안 등을 내놓으며 투자 유치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콘택트 렌즈 업계 1위인 존슨앤드존슨이 안경점에서 자사 제품을 싸게 팔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가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아르바이트생을 몰래 보내 감시까지 했는데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어린이 폐질환 사망의 원인일 수 있다는 국내 의학계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 금지시킨 이후 2년 동안 어린이 피해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을 앞두고도 선물용과 제수용으로 쓰이는 과일의 판매가 부진해 농가와 유통업체가 할인 행사에 나섰습니다. 명절 사과는 한 반 정도? 한 50% 정도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포근한 날씨 탓에 재고가 쌓였던 방한용품도 이번 한파에 맞춰 떨이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집 없는 서민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이 서류로만 심사하는 허점을 이용해 30억 원을 가로챈 사채업자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사냥과 여우, 두루미 같은 멸종위기종 복원에 정부는 물론 기업까지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복원 사업의 실태와 과제, 심층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차선 시비를 벌이다 고의로 급정거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가 제안한 설 이산 가족 상봉을 거부했습니다. 정부는 말로만 남북관계 개선을 얘기하지 말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친절한 노트3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많이 추우셨죠? 동장군이 기승을 부린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더 춥다고 하는데 먼저 퇴근길 서울 종강역 나가 있는 취재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김진희 기자, 기온이 다시 내려가고 있죠? 네, 어둠이 깔리면서 기온이 다시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람까지 때때로 강하게 불면서 훨씬 더 춥게 느껴집니다.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모자를 푹 뒤집어 쓰거나 목도리를 칭칭 감고 종종 걸음으로 귀갓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7도인데요. 바람이 초속 3m로 불고 있어 체감온도는 영하 11.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서울은 오늘 이번 겨울 처음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경기와 강원 영서 대부분과 충북과 전북 일부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영하 10도, 파주 영하 15도, 철원은 영하 17도까지 내려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쯤 더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종강역에서 MBC 뉴스 김진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곳 중 하나가 경기 북부 지역입니다.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는데 꽁꽁 얼어붙은 이 일대를 오연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 친 경기도 연천. 주민들이 꽁꽁 얼어붙은 수도관을 녹이느라 바쁩니다. 가스가 얼었다 이것도. 가스토치로 수도꼭지를 10여 분 가열하자 그제서야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추위를 견디지 못한 동네 어르신들은 마을 회관으로 모여들었고 홀로 사는 할머니는 내일 더 춥다는 소식에 집 안팎에 붙여놓은 바람막이용 비닐을 살펴봅니다. 이렇게 치우고 하니까 우풍은 없지. 이거 안 쳤으면 우풍이 있겠지. 영하 12.4도까지 떨어진 파주. 임진강은 물길을 멈췄고 고기잡이 배들은 얼음에 갇혔습니다. 오후 4시인데 현재 온도는 보시는 것처럼 영하 4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축사에는 송아지들이 전열기 아래로 빼곡히 모여듭니다. 태어난 지 2, 3주밖에 안 된 어린 송아지들이 있는 작은 축사는 비닐 장막을 쳤습니다. 날씨가 너무 갑작스럽게 추워지면 송아지들이 추위에 못 견디고 설사하기 때문에 저녁 장거리 준비가 한창인 재래시장. 중무장 한 채 난로 하나씩 낀 상인들이 바쁘게 손님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추워요. 올 들어서 제일 추운 것 같아요. 따뜻하다가 추우니까 더 추운 것 같아요. 마을 전체가 냉동고로 변한 경기 북부. 겨울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현석입니다. 그런데 피부로 느끼기엔 시골보다 오히려 도심 한가운데가 더 추운 것 같다는 분들 많습니다. 실제로 도심 빌딩 숲 체감 온도를 재보니까 영하 20도, 산간 오지와 비슷한 강추위였습니다. 왜 그런지 정진욱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낮에도 영하권으로 얼어붙은 서울. 여의도 빌딩 숲에 들어서자 칼바람이 거세집니다. 건물이 바람을 막아주는 곳에서는 체감 온도가 3도 안팎이지만 두세 걸음만 지나서 바람이 통하는 건물 사이로 들어오면 체감 온도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건물 사이 풍속을 쟀습니다. 초속 8.4m, 기온은 영하 6.5도지만 체감 온도가 영하 22.6도까지 뚝 떨어집니다. 강바람 센 한강 둔치나 심지어 체감 온도가 영하 19.6도인 대관령보다도 추운 겁니다. 너무 바람이 많이 불고 추워서 머리가 얼얼할 정도예요. 안 그래도 추운 칼바람이 빽빽한 빌딩 사이로 한꺼번에 파고들어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기 때문인데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 초속 20m의 바람이 빌딩 사이로 들어오면 최대 2배 강해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빌딩풍 또는 도심 협곡풍입니다. 협곡 형태를 띠게 될 경우 협곡을 따라 흐르는 흐름의 속도가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피부에 수분이 증발되는데 1g 증발될 때마다 640칼로리의 열량이 빠져나가 실제 기온보다 더 춥게 느끼는 겁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아래만 떨어져도 보호장구 없이 장기간 외출하면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다고 기상청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준욱입니다. 미국에선 살인적 한파가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마저 주춤하게 만들 정도라고 하는데 뉴욕에서 이현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엔 물이 아니라 빙하가 떠다니는 듯하고 금방이라도 나무를 쓰러뜨릴 듯 눈보라가 매섭습니다. 거리엔 사람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Very, very life-threatening situation if you should happen to be in a vehicle that gets stuck along the side of the road. 체감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졌던 시카고는 휴교령은 해제됐지만 여전히 영하 20도에 가까운 추위와 빙판길 탓에 스쿨버스를 운행하지 못한 지역이 속출했습니다. 오랜만에 등교한 아이들도 단단히 무장을 했습니다. Hat, scarf, coats, and warm things. Long johns, pajama pants under there. Snow pants. 뉴욕과 뉴저지를 오가는 통근선도 얼어붙은 허드슨강에 갇히면서 해안 경비선에 의해 끌려 나옵니다. 다리 위를 달리던 차는 빙판에 미끄러져 떨어지고 고속도로의 차들도 중심을 잡기 어렵습니다. 곳곳에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도심의 아파트들은 엉망이 됐고 외곽 지역의 주민들은 난방용 가스와 석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땔감용 나무 장작을 찾고 있습니다. 항공기와 열차 운행도 여전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 활동과 여행 등이 위축되면서 올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0.1에서 0.2%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현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더 많은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가장 유망한 투자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유럽 등의 주한상의 대표들과 GM,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대표들을 초청한 박 대통령은 한국이 여러 국가들과 맺거나 추진 중인 FTA를 강점으로 내세워 더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향후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서 자신 있게 한국을 추천해 드립니다. 중국과의 FTA가 타결되면은 가장 가깝고도 안정적인 거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공공부문 개혁, 내수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외국 기업의 진출 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이고 외국 기업 유치 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친화적인 정부는 한국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GM 사장은 한국 철수 소문이 도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는 등 참석한 대표들은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인도, 스위스를 국빈 방문하고 다보스 포럼에서는 창조 경제를 연설합니다. 새해 첫 순방에서도 박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투자와
세일즈 외교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성준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외국인 투자를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전쟁 아닌 전쟁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이 그동안 유치한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1,470억 달러, 영국의 9분의 1, 독일의 5분의 1 수준으로 GDP를 고려할 때 OECD 34개 국가 가운데 33위입니다.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면서 방안을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정동욱, 박소희 두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고용과 생산, 투자의 정권을 쥔 돈 되는 외국인 투자자를 잡자는 것입니다. 경영 활동을 총괄하는 글로벌 기업의 본사나 지역 본부인 헤드쿼터가 들어오면 자연히 투자가 늘어날 것이란 설명입니다. 고급 일자리의 창출, 또 막대한 국내 구매, 후속 생산시설 투자 등의 그런 유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의 헤드쿼터는 싱가포르에 4,000개, 홍콩에 1,360개, 일본에 139개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8개입니다. 정부 정책의 핵심은 세금 감면과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우선 헤드쿼터에 근무하는 고액연봉 임직원에게 17%의 낮은 소득세를 적용하고 해외 지사와 거래할 때는 사전 조정을 통해 국세와 관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내국인을 고용할 때마다 법인세를 깎아주고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50% 감면 제도도 201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착 지원센터를 늘려 집구하기부터 통장 개설 같은 금융 분야의 편의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들어서는 BMW 드라이빙 센터 공사 현장. 독일 본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국내 자회사에서 운영합니다. 총 투자비 700억, 연간 운영비는 60억 원입니다. BMW 관련 각종 교육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술교육과 영업교육, 마케팅 교육을 총괄해서 모든 교육을 진행할 것이며 산학협동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인력 양성을 하는 체험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2012년 106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95억 달러 아래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투자 잠재력은 세계 4위지만 실제 유치 실적은 31위에 불과합니다. 투자의 질도 문제입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국내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고용 창출은 6%에 그쳤습니다. 무엇보다 복잡한 절차나 세무조사는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걸림돌입니다. 정책의 일관성, 투명성, 지속 가능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의 문제가 있고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무분별한 지원보다는 고용 창출과 선진 기술 이전에 도움이 될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내수가 작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필수적인 외국 자본. 정부의 청사진대로 세계 10대 투자 강국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외국과의 투자 유치 전쟁에서 이길 확실한 무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콘택트 렌즈는 왜 어디에서나 가격이 똑같고 또 비싼 걸까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업계 1위인 존슨앤드존슨이 싸게 팔지 못하게 압력을 넣고 감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존슨앤존슨의 아큐브 콘택트 렌즈 가격을 안경점에 물었습니다. 아큐브 모이스트 가격이 얼마인지 4만 원입니다. 모이스트는 4만 원인데요. 4만 원요? 네. 모이스트는 4만 원이시고요. 90%가 넘는 국내 안경점들이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이 4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대형 안경점과 맺은 거래 약정서에는 자신들이 정해준 가격대로 콘택트 렌즈를 팔 경우 거래 금액의 10%를 깎아주겠다고 돼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들을 몰래 보내 실제로 콘택트 렌즈를 사게 해서 계약을 제대로 지키는지 감시했습니다. 정해준 가격보다 싸게 파는 경우 콘택트 렌즈 공급을 최대 한 달 동안 끊어 안경점 150여 곳이 피해를 봤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존슨앤존슨의 콘택트 렌즈 소비자 가격은 해외보다 최대 34%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점유율 1위인 존슨앤존슨이 1998년 아큐브 렌즈를 국내에 출시할 때부터 이 같은 할인 방지 전략을 써왔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가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공정위는 존슨앤존슨에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지난 2011년 100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 알려진 가습기 살균제. 최근 의학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판매가 중지된 이후 한 명의 어린이 피해자도 발견되지 않아서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일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나윤숙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살 현성이 목에는 아직도 치료받은 자국이 선명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라는 거를 2011년도에 알게 되었어요. 그때 알고서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죄책감도 되게 컸었고. 현성이의 폐 기능은 한때 100%까지 회복됐다가 커가면서 7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미 굳어버린 폐를 새로 자라난 폐 조직이 대신해 왔는데 성장하면서 이마저도 부족해진 겁니다. 다시는 입원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죽음까지 몰고 갔던 당시 폐질환에서 살아남았지만 이런 식으로 다시 증세가 악화되고 있는 어린이 환자들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6집 중 1집은 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어떤 이유로 특정 환자에게 더 심한 증상이 나타났는지는 아직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출이 됐지만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노출이 되고서 가볍게 지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문제들 앞으로 조사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의학계는 가습기 살균제의 판매가 중지된 이후 단 한 명의 어린이 환자도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의 원인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구 결과 어린이 환자 138명 중 58%가 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어떤 질병보다 높은 치사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나윤숙입니다. 자동차 모는 분들 참고할 만한 소식입니다. 오늘처럼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보험사 긴급 출동 건수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동차 고장이 많다는 얘기죠. 장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진 오늘. 견인차에 이끌린 고장 차량들이 정비소로 속속 들어옵니다. 평소보다 2배 이상 더 차량이 입고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타이어 펑크, 엔진 고장 건으로 인해서 오늘 정말 눈코 뜰 데 없이 바쁩니다. 겨울철 긴급 출동 건수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온. 한 보험사 연구소가 지난 3년간 겨울철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분석했더니 영하 10도를 기준으로 기온이 1도씩 떨어질 때마다 긴급 출동 건수는 평균 22%씩 늘어났습니다. 추위에 방정되는 차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배터리 충전 요청이 54%로 가장 많았고 긴급 견인과 타이어 교체, 차량 문 잠금 등의 순이었습니다. 연료별로는 경유 차량의 긴급 출동 건수가 4.8배로 가장 많이 늘었고 LPG 차량은 3.2배 증가했습니다. 경유차의 경우 경유 내의 성분이 연고를 하여 연료 내 필터를 잘 통과하지 못하고 LPG의 경우 잔류가스가 얼기 때문에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겨울철엔 타이어 공기압이 평소보다 더 많이 빠지기 때문에 점검을 꼼꼼히 하고 배터리 방전을 막기 위해 2일에서 3일에 한 번은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네, 그래도 이번 강추위가 반가울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 겨울치고는 포근한 날씨 때문에 겨울용품 업체들 울상이었는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밀어내기 처분에 들어갔습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마트 곳곳에 겨울 상품 대처분이라는 광고 문구가 나붙었습니다. 한창 잘 나갈 내일은 절반가량 값을 내렸고 모자, 장갑, 목도리 같은 방한용품은 단돈 3,000원, 5,000원짜리 가격표를 달고 진열대에 놓였습니다. 못 샀던 거 지금 사지 이제. 그때 한 개 샀던 거 지금 사면 2개 사지.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올 거라는 예보에 겨울 상품 물량을 대폭 늘린 상황. 하지만 예상 밖의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내복과 목도리 매출은 지난 겨울보다 20% 넘게 줄었고 스노우 체인은 40% 가까이 덜 팔렸습니다. 스키복과 눈썰매 등 전통적인 겨울 스포츠용품 매출도 지난 겨울에 비해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재고가 쌓이면서 업체들은 보통 1월 하순에 시작했던 겨울 상품 떨이 행사를 열흘 정도 앞당겨 시작했습니다. 협력업체 재고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50% 이상 할인해서 재고 소진하는 행사를. 뒤늦게 찾아온 영하의 날씨. 유통업체들은 이번 추위를 마지막 기회로 보고 겨울용품 판매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 선물용이나 제수용으로 과일을 많이 찾기 때문에 과수농가 표정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일 풍년인 게 오히려 시름거리가 됐습니다. 오상현 기자입니다. 물류센터 컨베이어 벨트 위로 상품용 사과가 걸러집니다. 수확은 25%나 늘어난 풍년이지만 상품성이 좋은 것보다 한 주먹에 잡히는 작은 사과가 더 많습니다. 크기가 작고 흠집이 많아 과일 상품으로 출하되기 어려운 사과는 지금까지 이렇게 작은 상자에 따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 양이 많아 이렇게 큰 벌크용 상자에 따로 보관됩니다. 그나마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상품용도 창고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고향 있다가 봐야죠. 작년보다 명절 사과는 한 반 정도, 한 50% 정도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생산량이 60%나 많아진 배도 사정은 마찬가지. 선물용으로 쓸 수 있는 크고 흠집 없는 배는 작년보다 30% 이상 덜 생산됐지만 상처나거나 작은 배는 30%가량 늘었습니다. 가격은 떨어지는데도 소비가 40% 이상 줄자 재고를 덜어내기 위한 각종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많이 살수록 가격을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10개 넣으면 개당 훨씬 싸니까 많이 샀어요. 현재 소비되지 못하고 전국 창고에 쌓인 사과는 21만 톤, 배는 14만 톤으로 지난해 전체 농가 생산량의 절반입니다. MBC 뉴스 오상현입니다. 집 없는 서민을 위해서 정부가 운영하는 전세자금 대출. 이 서류로 심사하는 허점을 이용해서 3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눈먼 돈이 따로 없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인천시 남구의 한 아파트. 43살 한모 씨는 2년 전 집주인 김모 씨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서민주택 전세자금 4,5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 살고 있는 건 여전히 집주인 김 씨. 대출 브로커와 짜고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겁니다. 자기들이 회사를 회사 의료보험하고 이런 걸 꾸려준다고 해가지고 대출받은 돈은 브로커와 집주인, 대출자, 서류 위조책 등이 함께 나눠 가졌습니다. 사채업자 57살 박모 씨 등 102명은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63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서민주택 전세자금 30여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가짜 전세계약서와 허위 서류 몇 장이면 3천만 원에서 많게는 6천만 원까지 어렵지 않게 대출됐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좀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해가지고. 위탁 업무를 맡은 은행 대부분은 수수료만 챙긴 뒤 실제 거주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고 대출자들이 이자를 안 내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한 번에 오셔서 그냥 깔끔하게 하시면 되고 임대인한테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에다만 저희가 계약. 정부가 운영하는 전세자금은 연간 5조 원. 경찰은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사례가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에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으로 지난 1989년 92종이던 멸종위기종의 숫자가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 기업까지 멸종위기종 복원에 나선 상황인데요. 오늘 뉴스플러스에서는 종복원 실태와 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국현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폭설이 내린 설악산. 늦은 밤 국립공원 관리공단 연구원들이 불빛을 돌리며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사냥들이 이렇게 눈에 빠져서 탈진을 합니다. 큰 소리를 내는 추적 장치가 GPS를 부착해 방사한 사냥의 위치를 알리고 이내 모습을 드러내는 사냥. 한때 멸종 위기에 처했던 사냥은 이제 46마리까지 늘어났습니다. 항공기 비즈니스석을 12자리나 비워가며 귀하게 모셔온 따오기 수컷 2마리. 국내 서식 따오기들의 근친 교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서 들여온 손님들로 지난해 한중 외교 성과의 상징물입니다. 최근엔 기업들까지 사회공헌 차원에서 복원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데 삼성은 두루미, LG 디스플레이는 금개구리 복원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자연이라는 큰 공간 속에 우리 사람이 차지하는 스페이스는 많이 넓어졌고 좋아졌는데 우리가 함께 살아왔던 생물종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한때 휴전선 이남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멸종위기동물 1급 두루미는 인공 부화를 통한 복원 7년 만에 30마리로 늘어났고 반달곰도 29마리까지 증식했습니다. UN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30년 안에 지구 생물종의 25%가 멸종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우리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종 복원에 나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종 복원을 위한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박선아 기자가 좀 더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 토종 여우 한 쌍이 복원을 위해 소백산 기슭에 방사됩니다. 하지만 엿새 뒤 암컷은 죽은 채 발견됐고 수컷도 얼마 후 앞다리가 절단돼 돌아왔습니다. 적응 훈련 2달, 전문가 회의 한 번으로 성급하게 방사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전문 인력 부족도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동물을 구조해 왔을 때 가장 기초적인 그런 동물의 생태를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전공자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종 복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쟁하듯 너도 나도 복원에 나서는 것도 문제입니다. 멸종위기 동물이자 천연기념물인 사냥과 수달의 경우 환경부와 문화재청 두 곳에서 중복해서 복원사업 예산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정식된 그 개체를 이용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영역에 그런 업무를 하는 부분인데 환경부가 그런 걸承担해야 된다 같은 그런 문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꼬마 잠자리와 대륙사슴, 미호종개 등은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복원 사업에 나섰지만 대부분 서식지 조성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독도 앞바다에 살던 바다사자를 복원하겠다는 계획도 예산 부족으로 흐지부지된 상태입니다. 현재 증식과 복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선정된 멸종위기 동물은 31종. 이 가운데 황새와 따오기, 남생이 금개구리, 꼬치동작의 미호종개, 장수하늘소 등 19종이 현재 증식 복원 단계에 있습니다. 환경부는 841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복원 사업을 총괄 지휘하는 복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선 시비를 벌이다 차를 고의로 급정거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앞서가던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낮추며 뒷차를 세우려 합니다. 피해가려면 다시 끼어들어 가로막고 아예 차를 세우고 도로에 뛰어들어 차를 막아섭니다. 차선 변경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무려 12차례나 급제동을 되풀이했습니다. 운전자가 나오시더라고요. 차에서 내려서 저한테 내리라고. 결국 급정거를 피하지 못한 화물차가 추돌하면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검찰은 교통방해치사와 위협운전 등의 혐의로 운전자 36살 최모 씨를 구속 기소했고 법원은 오늘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 측은 추돌한 차량에 전방 주시 소홀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최 씨가 사고 가능성을 알고도 고의로 급정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소한 시비로 인해서 상대방 차량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행태가 만연한 우리 사회 현실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재판부는 특히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고속도로에서 한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 이같이 끔찍한 사고를 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진입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교사를 심하게 폭행한 학부모가 징역 20년형을 받았습니다. 교권 침해를 일반 범죄보다 훨씬 엄하게 여기는 법적 장치 때문인데요. 로스앤젤레스에서 김성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복도에서 육중한 체격의 여성이 교사를 밀어 넘어뜨립니다. 복도로 끌고 나오더니 발길질까지 퍼붓습니다. 말리려는 사람들에겐 막대기를 휘두르며 위협합니다. 이 여성은 학부모인 패드. 평소 학교 자원봉사를 해온 자신을 교사가 알아보지 못하고 뭘 하는 중이냐고 묻자 화가 폭발한 겁니다. 여교사는 목뼈와 척추를 다쳤고 뇌수술을 받은 뒤 시력까지 악화됐습니다. She took my love for education, my whole heritage as educators. 조지아주 법원은 패드에게 폭행 등 10가지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 보호관찰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반인을 때렸다면 많아봐야
2년 정도 형을 받았을 터지만 교사 폭행은 가중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Delivered one of the most atrocious and brutal beatings I've seen in the last 12 years. 미국에선 교사에 대한 폭언, 폭행, 무고는 대부분의 주에서 형사처벌 대상이라 경찰에 고발됩니다. 자유를 존중하지만 규범을 벗어날 경우 단호히 처벌하는 사회 시스템이 교권 추락을 막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김성우입니다. 네 번째 방북 중인 데니스 로드먼이 이번에는 김정은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선사했습니다. 미국 여론은 북한의 선전도구로 전락했다며 로드먼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기념 친선 농구 경기. 경기에 앞서 데니스 로드먼이 갑자기 생일 축하 노래를 시작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이어 특별석 위의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존경심을 표시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는 웃음을 머금고 박수를 쳤고 경기장을 가득 메운 14,000명의 관중들도 일제히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로드먼은 김 위원장 옆자리에서 담배까지 함께 피며 경기를 관람하는 친밀함을 과시했습니다. 이런 행보에 대해 미국 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I think he's an idiot. He really does provide propaganda for one of this very brutal, ruthless young man. 1년 이상 북한에 억류된 케네스 배 자신에게 억류된 책임이 있다는 CNN 인터뷰가 특히 여론을 자극했습니다. This isn't some game. This is about a person's life. You know, a father of 3, a son and a brother and a husband. 이런 가운데 방북 선수단 일부는 로드먼과 헤어져 오늘 북한을 빠져나왔고 선수들 사이에선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I question whether we were doing the right thing because of the media scrutiny. 논란이 커지자 로드먼 측은 케네스 배와 관련한 발언은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의 취중 발언이었다며 많은 사람을 당혹스럽게 해 미안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환입니다. 세계가 극찬한 한국 영화 올드보이. 미국에서 리메이크된 새로운 버전이 개봉됐는데 흥행에 참패했습니다. 국내 영화, 미국에서 다시 만들면 계속 흥행에 실패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임현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미국판 올드보이. 미국 580개관에서 개봉했는데 관객은 20만 명. 한국에서의 대박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복수의 단초가 되는 군만두가 미국판에선 의미 없는 우유와 라면으로 바뀌었고 절박한 주인공의 분노를 상징하는 어둡고 좁은 복도의 장도리 씬이 밝고 큰 건물 속 집단 싸움이 됐습니다. 해외 평론가는 미국에선 장도리 대신 그냥 총을 쏘면 된다며 한국적 드라마의 할리우드식 베끼기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막상 헐리우드에서 액션 스릴러나 블록버스터 식으로 영화를 만들어버리면 이도 저도 아닌 영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리메이크된 한국 영화 7편은 모두 흥행에 실패했고 이 중 2편은 개봉도 못했습니다. 링이나 무간도 같은 리메이크 히트작을 남긴 일본, 홍콩 영화대가는 대조적인 성적입니다. 해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국내 영화사가 판권을 파는 데 그치지 않고 할리우드판 제작에 동참하는 방안입니다. 공동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그런 원작이 가지는 장점을 제가 충분히 더 살릴 수 있다고 보고요. 잇따른 실패에도 불구하고 구입 비용이 싸고 경쟁력도 갖춘 한국 영화에 대한 할리우드의 러브콜은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에도 작년 개봉한 신세계를 비롯해 7편의 영화 판권이 추가로 팔렸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태양 흑점이 폭발하는 바람에 지금 미국에서 오는 항공기들이 북극 항로를 우회하고 있습니다. 흑점의 크기가 지구의 19배나 되는데 MBC 카메라에도 포착됐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갓 떠오른 붉은 태양에 마치 구멍이 뚫린 듯 검은 점이 보입니다. 커졌다 작아졌다 꿈틀대기도 합니다. 태양 흑점 1944. 2008년 이후 관측된 가장 거대한 흑점으로 실제 크기는 지구보다 19배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태양 전면에 나타나기 시작한 이 흑점이 어제 새벽 결국 가장 강력한 X등급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폭발과 함께 방출된 강력한 태양 입자들이 오늘 오전부터 지구 남북극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즉각 3단계 경보를 발령하고
국내의 항공편의 북극 항로 운항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항공기가 극지방을 지나다 통신 장애를 일으키거나 승객들의 방사선 핍복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사선 입자밀도가 1000배 높은 상태입니다. 극항로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서 그 단파 통신이나 GPS 장애가 발생될 수 있고요. 항공사들도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우회로로 항로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미주 동부에서 출발하는 노선은 북극 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우회하여 운항하고 있습니다. 우주전파센터는 흑점 1944가 여전히 활발해 추가 폭발 가능성도 있다며 흑점이 태양 자전에 의해 뒷면으로 이동하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세를 얻어 장사를 하려면 가게를 비우고 나가는 이전 세입자에게 주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권리금인데요. 목 좋고 장사가 잘 됐던 곳은 이 권리금이 수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돈이 아니라서 재개발로 건물이 사라지거나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엔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해묵은 권리금 분쟁, 뾰족한 수는 없을까요? 손병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6년부터 서울 부가연동에서 식당을 하다가 재작년 상가가 재개발되면서 권리금 수천만 원을 날린 이선영 씨. 건물 안에 있는데 폭포내에서 뚫으면서 바로 이제 덮여버리는 거예요. 집사람이 이제 돌덩이에 깔리고. 다른 곳에 가게를 열 수 없었던 이 씨 부부는 2년 동안 천망동성을 벌인 끝에 서울시의 중재로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더 받았습니다. 딱한 사정을 안 체인점 본사에서도 새 식당 시설비를 지원했습니다. 서울시에 접수된 권리금 분쟁 중 이처럼 타협안이 나온 사례는 처음입니다. 세입자끼리 주고받는 권리금은 법적으로는 건물주가 물어줄 의무가 없어 상가 세입자의 3분의 2는 권리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게를 비워주고 있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또 제도적 한계도 있어서 풀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서울 상수역 근처에서 곱창집을 하는 최준혁 씨 역시 권리금 2억 원을 못 받고 쫓겨날 처지가 됐습니다. 바뀐 건물 주인이 월세 50%를 더 내던가 보증금 1억 원만 받고 나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전혀 권리금 한 개도 받지만 나가라. 너는 10원짜리라도 못 준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건물주가 월세를 갑자기 올려 세입자를 쫓아내고 권리금까지 챙기는 일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손명산입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설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산가족과 금강산 관광 문제를 연계시켜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김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통지문을 통해 남한에서 전쟁 연습이 계속되고 곧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이 벌어지는데 마음 편히 상봉을 할 수 있겠냐며 이산가족 상봉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한 다음 달 한미연합 연례훈련을 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통일 준비를 언급한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낸 북한은 그러나 설 상봉은 계절적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좋은 계절에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북측은 말로만 남북관계 개선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과거 설이 낀 겨울철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지만 북한이 갑자기 계절 문제를 꺼낸 것은 금강산 관광을 연기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주도권을 갖기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여야는 북한의 거부에 대해 한 목소리로 유감을 표시하며 조속한 상봉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이른바 로또 선거, 이렇게 불리는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국회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 모두 공감하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의견 차가 큽니다. 정병화 기자입니다. 현행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입니다. 번호와 정당 표기 없이 이름만 나열되다 보니 윗줄에 위치한 후보가 크게 유리해 기재 순서만 선순위를 잡으면 된다는 이른바 로또 선거로 불립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16명 당선자 가운데 15명이 기재순위 3번째 이내였습니다. 문제점도 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리 선거라든가 또는 로또 선거라는 이름의 문제라든가. 일단 당선되면 인사와 예산에서 제왕적 권력을 누릴 수 있어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현재 교육감 8명이 비리로 처벌됐거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직선제 교육감이 되었을 때 인사권을 장악함으로 인해서 제왕적 그 지위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또 부작용들이 새누리당은 교육감을 임명제로 전환하거나 정당 공천을 받아 광역단체장과 동반 출마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현행 직선제를 보완하자는 입장입니다. 투표 용지도 후보자 이름을 세로로 나열하는 현행 방식에서 원형 등으로 바꾸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로운 기기 개발 등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대학 입학 정원을 16만 명 줄이기로 했습니다. 출산율 감소로 더 이상 대학 정원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인데 서울대 등 이른바 상위권 대학의 정원도 줄이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윤미 기자입니다.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부실대학 판정을 받은 한 대학. 올해 정원 감축과 학과 통폐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절 수준이나 아니면 3분의 2 수준 이상으로 감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대학 구조 조정은 부실을 정리한다는 명분도 있지만 출생률 감소로 앞으로 대학들이 뽑을 학생 자체가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고교 졸업생은 63만 명으로 대입 정원 56만 명보다 조금 많았지만 2018년부터는 고교 졸업생이 대입 정원보다 적어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향후 10년 동안 대학 입학 정원 16만 명을 줄여 40만 명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대학을 5개 등급으로 나눠 하위 4개 등급만 정원을 줄이는 것이었지만 형평성을 고려해 서울대 등 최상위 대학의 정원 감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신 등급이 낮은 대학은 정원을 줄이고 재정 지원을 제한해 퇴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안에 대학 등급 평가 기준 등 세부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윤미입니다. 바다 위에 뜨는 원통형 원유 저장 시설이 울산에서 건조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데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우주도시 같은 모습입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 도크에 거대한 구조물이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직경 112m에 높이 75m, 무게가 5만 9천 톤에 달하는 FPSO, 즉 해상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시설로 웅장함 때문에 골리앗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현재 원통형 원유 생산 저장 시설은 전 세계적으로 5기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하루 원유 사용량의 절반인 100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초속 40m의 강풍과 16m 파도에도 요동이 움직임이 작다는 게 원통형 FPS의 강점입니다. 지금 제 뒤편으로 보시면 세계 최대 규모의 원통형 FPSO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해가 저물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지금까지도 도크 현장에는 환한 불을 밝힌 채 작업에 한창인 모습입니다. 이 원유 생산 저장 시설은 오는 5월 말 모두 완성돼 노르웨이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올해 활동 목표에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부전의 맹세를 삭제했습니다. 속내를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명서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26일 야스쿠니를 전격 참배한 아베 총리. 전 세계에서 비판이 거세게 일자 부전의 맹세, 즉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와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참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戦争の参加によって人々の苦しむことのない時代を作るとの決意を込めて不戦の誓いをいたしました。 한국과 중국 정상을 만나 이런 생각을 성실히 설명하고 싶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2주도 안 돼 집권 자민당을 통해 그 말을 뒤집었습니다. 자민당이 연초에 결정하는 올해 활동 목표, 부전의 맹세와 평화국가의 이념으로 일관할 것을 결의하며 야스쿠니 참배를 계승한다고 돼 있던 부분에서 야스쿠니 참배 계승만 남기고 부전, 평화 등의 내용은 모두 삭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야스쿠니 참배는 하되 이를 통해 부전, 평화의 맹세를 할 생각은 없음을 일본 집권 세력이 확실히 정리한 셈입니다. 아베 정권이 대외적으로 밝힌 입장과는 정반대인 군국주의적 속내가 올해 안에 속속 드러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이명서입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소득 하위 80%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 대학 신입생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다자녀 장학금 신설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비학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국가장학금도 소득 하위 10% 학생은 한 학기에 한해 C학점을 용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KT 사옥을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100억 원대 손해를 입히고 회사 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1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의 집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임모 씨가 사건 청탁을 하고 금품을 받은 새로운 의혹이 제기돼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임 씨의 서울 도곡동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의 홍명보 감독이 히딩크 감독을 만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박지성의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이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무릎 수술 후 입원 중인 히딩크 감독을 찾아간 홍명보 감독. 비공개 면담에서 월드컵 준비에 대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떨어지는 집중력에서 조금 찬스를 상대한테 허용하는 그런 몇 장면을 보고 팀의 고심점이 되어줄 박지성 같은 베테랑의 존재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팀의 어떤 조화라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이제 연령대에 있어서 조금 완충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도 필요한 거는 사실이에요. 새롭게 합류한 네덜란드 출신 두 샤트니의 코치도 같은 생각입니다. With Park at the national team, I think he's a good player, probably to play for the national team of South Korea. 선수 구성에 대한 고민 속에 홍 감독은 본격적인 정보전에 착수했습니다. 벨기에와 러시아 축구를 꿰뚫고 있는 샤트니의 코치는 상대 전력 분석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저녁 미국으로 출국한 홍 감독은 다음 주 브라질로 건너가 본격적인 담금질을 시작합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소치올림픽을 앞둔 썰매 종목들이 겹경사를 맞았는데요. 루지는 전 종목 출전을 확정했고 봅슬레이는 우승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희석 기자입니다. 루지 대표팀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올림픽 전 종목 출전권을 획득했습니다. 남자 1인승 김동현이 자력으로 티켓을 거머쥐었고 여자 1인승과 남자 2인승은 와일드카드를 얻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만큼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즐기면서 열심히 노력하다 오겠습니다. 올 시즌 회속 질주를 이어가고 있는 봅슬레이는 오늘도 아메리카컵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의 낭보를 전해왔습니다. 역시 올림픽 전 종목 출전이 유력합니다. 고된 훈련 속에서 금메달이라는 쾌거를 달성해서 너무 뿌듯하고 아시아 최초로 종합 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썰매 종목은 선수 대부분 경력이 2, 3년에 불과하고 경기장이 없어 제대로 된 훈련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지난 여름 루지 대표팀은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를 달려야 했고 봅슬레이 선수들은 빗물을 쓸어가며 스타트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그래도 올림픽을 떠올리는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불모지에서 움튼 희망들이 소치의 기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희석입니다. MBC 김종국 사장 등 임원진 일행은 오늘 태릉 선수촌을 방문해 소치올림픽 선수단의 격려금을 전달하고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당부했습니다. 김 사장은 체력훈련장과 빙상장에 들러 훈련 상황을 지켜본 뒤 체육회 관계자들과 올림픽 방송에 관해 협의했습니다. 축구 천재 리오넬 메시가 오랜 부상에서 복귀했는데요. 건재함을 과시하는 데 3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옷깃을 파고드는 바람이 어찌나 차갑던지 잠시도 바깥에 서 있기 힘든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추위가 더 심해지겠는데요. 오늘은 영하 10도 이하 지역이 서울과 중북부 지방 위주로 나타났지만 내일은 중부 전역과 남부 내륙 지역까지 늘어나겠고요. 영하 15도 이하 지역도 충북과 경북 북부 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2시간만 피부가 노출돼도 동상에 걸릴 수 있으니까요.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추위는 주말에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일시 풀리겠는데요. 다음 주 초 다시 한파가 밀려와 한동안 지속되겠고요. 서해안 지방 눈은 밤새 다소 굵어져 내일 낮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 서해상에선 해기차에 의해 눈구름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서해안과 제주도에서 소낙성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찬 공기의 영향을 계속 받겠습니다. 강추위는 내일도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오늘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기온이 더 떨어지겠는데요. 서울 영하 10도, 철원 영하 17도까지 내려가겠고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기온 5도 이상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전주와 대구 영하 8도, 광주 영하 7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높게 일다가 차츰 낮아지겠습니다. 주말에는 추위가 일시 누그러질 걸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세계 날씨입니다.